네, 시장의 흐름을 꿰뚫는 핵심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종목에는 이유 없는 상승도 하락도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집요한 질문으로 시장의 본질을 파헤칩니다. 숫자 너머의 진짜 흐름을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궁금한 종목 Y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ES플래닛 허반석 수석팀장, 오리드홀딩스 권영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첫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자, 2차 전지 수주 잭팟에도 주가는 글쎄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주가 보면 아마 그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 LG 엔솔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15조 원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중국 업체들을 제치고 따냈다라는데 상당히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규모 잭팟을 터뜨렸지만 주가는 넥스트레이드에서만 활발히 움직였을 뿐 정규장에서는 0.72%, 2,500원만 올랐습니다. 자,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저도 종목 토론방을 좀 찾아봤는데요. 주된 이유는 공매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계약이 시작되는 시점은 유럽과 2028년 8월부터라는 것, 현재 펀더멘탈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종목 토론방에서, 종토방에서 본 결론은 이렇고요. 허반석 팀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조 원짜리 잭팟, 이거 진짜 큰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왜 이럴까요? 뭐 15조 원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만큼 들어올 것인가? 좀 늦죠? 그리고 이 금액이 100% 들어온다라는 확실성. 보장이 없다.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다가 6월, 7월 달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참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이미 기술적 반등은 일부 반영이 됐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게 상승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와 2037년까지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지만 뭐 불확실성 등이 있어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신중론으로 대응을 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24년도 실적 부진과 단기 업황 조정이 추가 상승 기대를 하기에는 이미 조금 반영된 부분들 그리고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7월 3일 목요일 이 시간이었습니다. 단기 탑픽주로 LG에너지솔루션을 2차 전지 배터리 주제로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7월 3일 목요일이었고 그 이후로 많이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캐즘 영향은 선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의 최저점은 최악의 실적일 때 주가가 최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드렸었습니다. 미국 내 생산 설비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LG에너지솔루션인데 가장 좋다. 그리고 ESS 중에서도 가장 강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저점에서 담아가실 분들은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한 달여 이상 꾸준하게 올라왔던 모습입니다. 이런 반등이 없었더라면 이런 소식에 더 추가 반등이 나왔겠지만 이런 소식과 반등이 미스매치됐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고 외국인들과 기관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보유자분들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전처럼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를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 없겠다. 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0일선이 한 34만 원 언저리인데요. 60일선이 이탈되는지 이탈되지 않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미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시기를 찾을 때 6월달, 7월달 이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샀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복귀하시고 보유자분들은 60일선의 지지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60일선과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타이밍에 굳이 오늘은 여러분 이때가 저점인가? 라고 생각하고 오늘 매수를 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보다는 60일선 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타이밍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권영호 대표님. 자, 그러면은 현재 또 2차 전지 배터리를 좀 봤을 때는 최근에 많이 들어 올렸던 모멘텀을 보면은 ES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ESS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아이디어가 아직도 유효한지 앞으로 좀 중장기 매력 끌고 갈 수 있을지 이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ESS 쪽은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대장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중장기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일단은 그 EV
배터리 쪽에서는 어쨌거나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 점유율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하락장에서 ESS 쪽으로 좀 타개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올해 처음으로 또 흑자가 난 기업도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주 공시에도 SK 이노베이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이 좀 상승이 나오고, 삼성 SDI는 그저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주가 상승을 예측할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모멘텀보다도 단기 재료가 중요하거든요. 어떤 단일 모멘텀이 중요한데,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 부문을 전체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업이 정유 사업, 석유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유 사업에서도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또 ESS 쪽으로도,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플러스가 나와줘야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추세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 정유 사업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반대로 2차 전지 사업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이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합쳐지면 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박스권 흐름, 뭐 이렇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랑 거의 상관관계가 한 0.8 정도 되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면 정유 사업도 좀 마진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오펙 플러스가 지금 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유가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유가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세가 계속 우하향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키워드를 딱 놓고 봤을 때는 대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앞으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어쨌거나 6조의 계약을 따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배터리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미국의 정책적인 모멘텀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온에 오늘 뭐 호재 소식이 있었지만 ESS만을 볼 때는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 좀 줄만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2차 전지 내의 탑픽 종목 뽑아와야겠죠? 허반석 팀장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내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없어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묻어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묻어있다. 예,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두 로봇으로 번 다들 연속으로. 알고 계시지만, 좋아요. 에코프로 BM의 2차 전지 검사 자동화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KLAS라고 하는 2차 전지 검사 시스템을 에코프로 BM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의 피킹 소팅 로봇 1,100대 이상 납품 이력이 있고요. 반도체 설비 제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모두 다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물류에서는 쿠팡을 고객사로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정성과 기술력은 입증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단기적인 반등 흐름들이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인데, 지금처럼 시장과 여러 가지 로봇 섹터에서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때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증가하지 않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래량 없는 조정은 매수 기회나 아직까지 보유해야 된다라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갔을 때는 손절 라인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2,600원, 손절가 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권영우 대표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 왔고요. 뚝심 있어요. 네, 뚝심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미 ESS 실적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고, 2027년도에 30기가와트시까지 확보할 계획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랑 비교를 했을 때 유일하게 올해 흑자가 나온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고요. EV 시장이 어쨌거나 수요가 둔화가 되더라도 이 어떤 폼팩터형 매출로 26년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전략 세워드릴 건데 네. 추세 자체는 일단 하단 추세선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단 추세선에서 만약에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매수 접근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할 거고 손절가는 33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서 허반석 팀장은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천천히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권영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내일 바로가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앞서 팀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매수세 들어오는 거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고 진입을 한다면 좀 늦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 내일이다. 당장 내일은 좀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선 하단 부근을 지지하는 거를 보고 네.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Y 두 번째 주제 열어주시죠. 10월 1일 중국 국경절 시작됩니다. 무비자 제도도 시행되면서 이번 국경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유커들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서비스 섹터들도 미리미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호텔 관련주들은요 이미 저만치 올라갔고요. 카지노가 어제, 오늘은 백화점 섹터들이 좀 강했습니다. 자,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 말고도 노려볼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권영우 대표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앞서 3개 말씀드렸어요. 호텔, 백화점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넣어서 쉬어가고 있는 섹터가 현재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접근하기에 오히려 화장품이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지금 어디가 가장 괜찮다고 보세요? 투자하기에. 저는 호텔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이유 들어볼까요? 일단 가는 종목이 계속 간다라는 관점이고요.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계속 방한을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역대 최대로 25년 7월 월 기준으로 봤을 때 21년 전부터 5년 중에서 거의 최대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그 관광객들의 소비 성향을 분석해 보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의 그 월급이 한 95%가 5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고소득층만이 이 비행기 티켓 30만 원, 뭐 숙박비 50만 원 이렇게 좀 너그럽게 쓸 수 있는 그 층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비 성향을 분석해 봤을 때 화장품이나 뭐 백화점 쪽은 고려해야 될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뭐 피부에 대한 어떤 민감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의 그 객단가도 떨어지지만 호텔은 지금 숙박 객실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단기간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대한 어떤 예약자도 증가하고 있고 보니까 한 6개월 전에 호텔 객실 단가가 8만 원이었던 게 지금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도 뭐 월 수익이 400에서 500 정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어떤 모멘텀이 계속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호텔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꿀팁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호텔 업종이 더 좋아질 만한 이유는 10월 16일에 국내 에어비앤비 이제 있는 숙소들이요 영업신고 의무화 방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에어비앤비에는 여러 가지 숙소가 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이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대여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용이고요. 숙박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 있는 80%의 숙소가 10월 16일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호텔의 수요도 여러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호텔 업종 더 강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허반석 팀장님 중국 이 소비주 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좀 여기가 또 테마성도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어떤 유의사항은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르르 했을 때 거기를 보시는 것은 보유자분들이 조금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우르르 했는데 또 북중러 이런 결속 강화에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콘서트가 취소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와르르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시진핑 주석을 에이펙에 초대하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핵심 피날레는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때까지는 살아 움직이는 섹터가 한한령과 관련된 섹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 리스크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상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 반도체, AI, 군사, 키토리오와 같은 원자재 여기서의 갈등은 꾸준하게 이어지는데 이 갈등 속에서 변동성이 나올 때, 이 기업의 실적 기반,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 여기는 지킬 것이다 라는 기업들을 오히려 조정 시에 담아가는 전략을 한번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탑픽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종목명과 간단한 설명으로 가볼게요. 허반석 팀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차트와 함께 보시죠.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도 이 구간에서는 거래량을 줄이면서 추세 하단을 지켜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모습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실적주 중에 하나가 디어유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디어유 나왔습니다. 이어서 권영호 대표님. 예, 저는 GS P&L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높죠, 근데.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0월 황금 연휴 객실 가격 상승이 예측되고요. 5성급 호텔이랑 이제 비즈니스 호텔, 뭐 인사동이랑 명동에 있는 나인트리라는 브랜드의 호텔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부동산 가치가 지금 다 합쳐서 1.2조 정도 되니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자산 가치에 따른 어떤 가치 재평가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하도록 할 거고요. 와. 가격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5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5만 원 타이트하군요. 알겠습니다. 목표가 6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궁금한 종목 Y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수석팀장, 권영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